청소부 딸 주제, 내 아들과 결혼을 해? 이 정도는 감사히 받아들여. 2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신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부의 아버지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죠. 평범한 사업가로 알려진 노경은 그런데 과연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소부 딸 주제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해. 차민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죠. 신부 서희안의 하얀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차민영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서희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죠.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결혼식인데요. 신랑 황도준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민영은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황도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권위에 눌려 살아온 30세 아들에게는 반박할 용기가 없었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죠. 저기 신부 아버지 보세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맞아요. 딸이 저렇게 당하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신부가 불쌍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58세 노경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평범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희안이 아버지를 향해 작은 고개짓을 했습니다. 참아달라는 신호였죠. 노경우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요. 서희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노경운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앞으로도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할 거야. 우리 집안에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차민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희안이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노경운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28년간 아껴 키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신부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신랑 황도준조차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신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문혜진 간호사장이 하객석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0세의 문혜진은 서희안을 딸처럼 아끼는 상사였죠.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한이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문혜진이 옆자리의 동료에게 분개하며 속삭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네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표정도 어색하기만 했죠. 형식적인 축하 인사들이 오갔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노경운의 오랜 이웃인 70세 조복순 할머니도 하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효녀인데 아버지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다 봤는데 조복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촬영을 담당한 사진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노경우는 딸의 결혼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희안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체면을 구겨뜨려서. 노경우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30년간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온 노경훈이었지만 오늘 일로 인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혜진 간호사장이 노경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한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저런 대우를 받다니. 고맙습니다, 간호사장님. 평소에 이한이를 잘 돌봐주셔서. 노경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병원에서도 이한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문혜진의 말에 노경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노경훈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30년 전 그가 사용했던 기업 분석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차민영,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딸을 건드렸구나. 노경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기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 내 딸에게 한 모욕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노경훈은 컴퓨터를 켜고 무진그룹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오랜만에 사용하는 기업 분석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실행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경훈은 오랜 은사인 허창석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0세의 허창석은 노경훈의 진짜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교수님, 경훈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머, 경훈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연락했나? 혹시 무진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허창석은 노경훈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자가 기업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무진그룹, 중견기업이지. 건설, 유통업을 하는. 그런데 왜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회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허창석은 노경훈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30년 전 기업들을 무너뜨리던 그 차가운 목소리였죠. 자네가 다시 그 일을 한다는 건가? 딸을 위해 손을 씻었다고 했는데. 교수님, 제 딸을 건드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노경훈의 말에 허창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자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다. 내가 아는 선에서 정보를 모아보마. 하지만 조심해라. 자네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알고 있거든. 전화를 끊고 노경훈은 또 다른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55세 배석진 변호사였죠.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혹시 다시 그 일을. 맞다. 도움이 필요해. 배석진은 노경훈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여러 대기업을 무너뜨렸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형님이 움직인다면 어떤 기업이든 위험하다는 뜻이죠.
혹시 개인적인 일인가요? 내 딸을 건드렸어. 그것도 결혼식에서 200명이 보는 앞에서. 배석진은 노경훈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경훈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도 예상할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노경훈의 과거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대기업들도 두려워하는 재무조사 전문가였죠. 20대 시절 청소부의 아들로 태어난 노경훈은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잠들 때 공부하고 남들이 놀 때 일했죠. 회계사 자격증을 시작으로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에 입사할 수 있었죠. 거기서 노경훈은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기업의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감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됐죠. 대기업의 분식 회계를 밝혀내고 정치권과 연결된 비자금을 추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기업이 노경훈의 분석으로 무너졌습니다. 분식 회계를 하던 중견기업, 비자금을 조성하던 대기업, 탈세를 저지르던 재벌그룹까지 모두 그의 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죠. 그의 별명은 기업 킬러였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노경훈의 이름만 나와도 긴장했습니다. 그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주가가 폭락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노경훈은 딸 서희안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우게 되면서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향해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딸에게는 절대 아버지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어? 이한이가 나를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노경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노경훈은 무진그룹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분석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는 무진그룹이었지만 노경훈의 예리한 눈에는 미묘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이상해.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고. 노경훈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대부분 비자금이나 분식 회계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희안이 신혼집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하지만 노경훈의 목소리에는 딸이 알아챌 수 없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한테 섣불리 뭔가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 노경훈은 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민영과 무진그룹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차민영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제 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딸이 앞으로는 함부로 나대지 못할 거야. 결혼식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거든. 차민영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우쭐해하고 있었죠. 역시 처음이 중요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나중에 편하거든.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친구들도 차민영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차민영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노경우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진그룹의 재무제표를 한 줄 한 줄 분석하고 있었죠. 역시 문제가 있군. 해외 송금 내역이 수상해. 이건 명백히 자금을 숨기려는 수법이야. 30년간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진그룹에는 분명 숨겨진 비자금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노경우는 옛 동료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전문가들이었죠. 첫 번째로 연락을 받은 건 52세 유재환이었습니다.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재환아, 만날 수 있나? 할 이야기가 있어. 유재환은 노경훈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여러 기업을 무너뜨렸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혹시 다시 그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연락을 받은 건 50세 임성우 회계사였습니다. 중견 회계법인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죠. 경훈이 정말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로 연락했나? 형, 무진그룹 알아. 혹시 그 회사 세무조사한 적 있어? 임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어. 몇 년 전에 세무조사 받을 때 우리 법인에서 자문했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혹시 그때 자료 남아있나? 당연히 있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노경우는 또한 45세 한지우 기자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는 한지우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이었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우야. 어떻게 지내나? 무슨 일로 연락했어? 혹시 무진그룹에 대해 취재해 볼 생각 있나? 큰 특종이 될 수도 있어. 한지우는 노경훈의 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의 정보는 항상 정확했거든요. 어떤 특종인가요? 비자금 조성, 탈세, 협력업체 갑질까지 모든 게 다 있어. 정말인가요? 증거도 있고요. 곧 완벽한 증거를 준비해 줄게. 기다려봐. 마지막으로 48세 방태용 세무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 전문가였죠. 선배님, 방태용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어. 무진그룹이라는 회사 하나 들어봤습니다. 중견기업이죠. 혹시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있나요? 곧 자세히 알게 될 거야. 준비해도. 일주일 만에 노경훈의 옛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이었지만 노경훈의 부름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어떤 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건가요? 유재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딸을 건드렸어. 결혼식에서 200명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렸어.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노경훈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무진그룹을 조사하자는 거군요. 임성우가 말했습니다. 맞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30년 전처럼 말이야. 노경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복수자들의 어벤져스가 재결합하는 느낌이었죠. 그렇다면 역할 분담을 해야겠네요. 저는 법적 측면을 담당하겠습니다. 유재환이 말했습니다. 나는 세무 관련 자료를 정리할게. 임성우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저는 언론 쪽을 담당하겠습니다. 완벽한 특종을 만들어 드리죠. 한지우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국세청 관련 업무는 제가 맡겠습니다. 방태용까지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좋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무진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거야. 노경훈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전설의 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진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거든요. 임성호는 몇 년 전 무진그룹 세무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 해외 용역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너무 많아. 실제 용역 내용과 맞지 않거든. 노경훈이 자료를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군. 유재환은 무진그룹과 관련된 법적 분쟁들을 조사했습니다. 협력업체들과의 분쟁이 상당히 많네요. 대부분 대금 지급 지연이나 일방적인 계약 변경 때문이고요. 한지우는 무진그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방태용은 무진그룹의 세무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명백히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무진그룹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경훈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자. 숨겨진 비자금을 찾아내는 거야. 노경훈의 눈에는 30년 전 그 차가운 결의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경훈의 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진그룹과 거래했던 협력업체 대표 설현수였죠. 60세의 설현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재환이 연결해 준 사람이었죠. 사장님, 무진그룹과 거래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설현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고름이 터지듯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왔죠. 어려운 점이요. 한두 개가 아니죠. 계약 단가는 계속 후려치고 대금 지급은 맨날 늦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노경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히 한 가격이었는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깎으라고 통보해요. 거절하면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협박하고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언젠가는 써먹을 줄 알고 다 모아뒀어요. 설현수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진그룹의 갑질 행위를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른 것, 일방적인 단가이나 통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항해 공문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감이네요. 유재환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작은 업체가 대기업 상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노경훈은 설현수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무진그룹의 행태가 더욱 가증스러웠거든요. 사장님, 이제는 참지 마세요.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진그룹 경리부에서 일했던 35세 안소영이었죠. 실장님, 저 안소영입니다. 5년 전에 무진그룹에서 일했었는데요. 안소영은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이 안에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퇴사할 때 몰래 복사해 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관하고 계셨나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 회사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아실까요?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된 수십억 원의 지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해외 거래 내역,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후원금 명세까지 모든 게 다 있었죠. 이거 진짜예요. 조작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직접 처리했던 건들이에요.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증거로 남겨뒀던 거예요. 노경우는 안소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자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더 아시는 분 있으면 연결해 주세요. 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이 임성우는 더욱 자세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만 12개가 발견됐어. 모두 무진그룹과 연결되어 있고 한지우도 추가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도 찾았습니다. 매년 수십억씩 로비 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방태용은 탈세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최소 2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형 사건이에요. 2주 만에 노경훈의 책상에는 무진그룹의 비리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쌓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협력업체 갑질, 정치권 로비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죠. 이 정도면 충분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어디서든 수사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모였어. 노경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서희안이 아버지인 노경훈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병원에서 일하는 문혜진 간호사장이 노경훈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한이가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계속 물어봐요. 괜찮습니다.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노경훈의 말에 문혜진은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한이가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거든요. 70세 조복순 할머니도 노경훈을 격려했습니다. 노 사장님, 옳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계속 잘 살면 안 되죠.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노경훈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안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한이 아버지가 뭔가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우리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동네 상인들이 노경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경훈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행할 준비가 다 됐어. 차민영은 아직도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겠지만 노경훈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완료된 거죠. 무진그룹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저녁 서희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차민영의 목소리였죠. 며느리 맞지? 나 차민영이야. 서희안은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 회사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며. 뭔가 조사하고 다닌다던데. 서희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조사한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 아버지가 우리 회사 조사하고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차민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고상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친 목소리였죠. 아버지한테 그만두라고 전해라. 안 그러면 너희 신혼생활이 지옥이 될 거야. 어머님, 아버지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차민영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희안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죠. 남편 황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파래졌네.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회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황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최근 어머니가 예민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마 오해일 거야. 장인어른이 뭘 하시겠어. 평범한 프랜차이즈 사업가신데. 하지만 차민영의 협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희안에게 연속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서희안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내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남편 회사에서 잘릴 줄 알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요.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 확실하게 말해둬.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차민영은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희아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죠.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황도준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그로서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서희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 이한이에요. 응, 딸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어머님이 아버지가 회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위협 전화를 하세요. 그만두지 않으면 저희 신혼이 지옥이 될 거라고. 노경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차민영이 직접 딸을 협박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또 뭐라고 했는데? 저희 신혼이 지옥이 될 거라고 하시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협박하세요. 그 순간 노경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딸을 한번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협박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처리할게. 아버지, 그냥 그만두세요. 저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서희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선을 넘었어. 노경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더 이상 내가 고통받게 하지 않겠어. 전화를 끊고 노경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민영이 딸을 직접 위협했다는 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유재환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환아,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유재환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차민영이 내 딸을 직접 협박하기 시작했어. 신혼이 지옥이 될 거라면서 위협 전화까지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 정리해서 내일 검찰에 제출하죠.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요.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까지 동시에 움직여서 한 번에 끝장내버리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죠. 노경훈은 딸의 눈물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민영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죠. 그 시각 차민영은 친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협박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청소부 영감이 감히 우리를 건드려. 웃기고 있네. 며느리한테 확실하게 경고해줬어. 맞아.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차민영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차민영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입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문혜진 간호사장이 서희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안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괜찮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내 아버지 말인데 뭔가 큰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조복순 할머니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이 아버지가 요즘 뭔가 바쁘게 돌아다니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날 밤 노경우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0년 만에 다시 칼을 빼는 거야. 노경운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민영의 오만함은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습니다. 노경운이 본격적인 복수 작전을 준비하던 중 뜻밖에도 지역사회의 지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안의 인품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 나선 건 지역교회의 65세 원준표 목사였습니다. 노 사장님, 이한이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목사님, 그런 일까지 알려져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원준표 목사의 말에 노경우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 이한이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마을 이장인 70세 표용식도 노경운을 찾아왔습니다. 노 사장님, 우리 동네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이한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이장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한 건 상대방이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서희안이 다닌 초등학교의 60세 남궁철 교장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아이 인성이 얼마나 좋은데요. 학창 시절에도 모범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님들도 모두 이한이를 응원하고 있어요. 동네 곳곳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사장들,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노경운을 격려했죠. 노 사장님, 옳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런 시민들의 응원이 노경운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노경운의 전문가 팀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유재환이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형님, 검찰 제출용 자료 정리 완료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 150페이지, 탈세 관련 증거 200페이지, 정치권, 로비 관련 증거 100페이지입니다. 임성우도 세무 관련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세무조사용 자료는 총 300페이지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한지우는 언론 보도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용 자료도 준비됐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방태용은 국세청 신고를 위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국세청 신고용 자료도 완벽합니다. 탈세 규모와 방법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요. 협력업체 대표 설현수도 최종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갑질 관련 증거는 50개 업체 분량입니다.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으니 완벽해요. 전직 직원 안소영도 마지막 내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부 고발용 자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리 내용들만 정리했어요. 노경우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봐도 이렇게 완벽한 자료는 처음이었죠. 이 정도면 한 번에 끝장낼 수 있겠어.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날 저녁 노경우는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검찰 제출, 동시에 국세청 신고,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입니다. 모든 걸 동시에 터뜨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삼중 포위망이 완성된 것이죠.
혹시 상대방이 미리 눈치채고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유재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리면 대응할 시간이 없어. 노경훈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 시각 병원에서는 문혜진 간호사장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한이 아버지가 뭔가 큰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정의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이한이가 당한 일 때문인 것 같고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경훈이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노 사장님이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조복순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이한이를 위해서 다시 나서시는 것 같고요. 원준표 목사도 교회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노경훈 형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서 노경훈의 복수 작전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차민영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노경훈의 눈에는 30년간 숨겨뒀던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는 무진그룹 관련 고발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에도 탈세 신고가 들어갔죠. 담당 검사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완벽한 고발 자료는 처음 봅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했죠? 고발인이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바로 수사에 착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전 10시 차민영은 평소처럼 고급 호텔 로비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를 협박한 일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차민영 회장 부인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무진그룹 비자금 200억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민영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비자금이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은 사실입니까? 협력업체 갑질과 대금 지급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민영은 얼굴이 새파래졌죠. 잠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 결혼식에서 보인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차민영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급하게 자리를 떴죠. 같은 시각 무진그룹 본사에는 검찰과 국세청 공무원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대형 트럭 여러 대가 회사 앞에 정차했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모든 직원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무슨 일입니까? 영장을 보여주세요. 공무원이 영장을 보여주자 무진그룹 임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압수합니다. 금고도 열어주세요. 회장실부터 격리부까지 모든 사무실이 뒤져졌습니다.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비자금이 뭔지 알아.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무진그룹 회장은 급하게 회사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이 압류된 상태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언론에서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죠. 속보입니다. 중견기업 무진그룹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규모로 볼 때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비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네에서는 조복순 할머니가 TV 뉴스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아이고, 저 나쁜 것들 드디어 벌 받는구나. 노 사장님이 해내셨네. 병원에서도 문혜진 간호사장과 동료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한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정말 대단해. 교회에서는 원준표 목사가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민영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남편인 무진그룹 회장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죠.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우리 얘기가 나오던데. 모르겠어. 갑자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완전히 준비된 것 같더라고. 차민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청소부 영감이 며느리 아버지 말이야.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민영 개인에 대한 보도였죠. 무진그룹 회장 부인 차민영 씨가 며느리 결혼식에서 보인 갑질 행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공개되며 차민영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죠. 청소부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며 신부의 뺨을 때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네티즌들은 차민영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죠. 동네 사람들은 TV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노 사장님이 해내셨어. 정말 속이 시원해. 이한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저런 대우를 받다니. 잘 됐어. 저녁 6시 무진그룹 본사와 회장 자택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보석까지 모든 것이 압류됐죠.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무너질 리 없어. 차민영이 절규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부와 권력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죠. 그날 밤 뉴스에서는 무진그룹 몰락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반 중견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완벽한 증거 자료와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인 고발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차민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노경우는 조용히 뉴스를 보며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딸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노경운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 것이죠. 무진그룹 몰락 소식이 전국에 퍼진 지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차민영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뉴스는 무진그룹 관련 속보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죠. 무진그룹 회장 부인 차민영, 무릎 꿇고 공개 사과. 차민영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청소부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던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특히 결혼식에서 신부분의 뺨을 때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며느리분께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장인어른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민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야 노경훈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추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차민영의 사과는 모든 방송사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굴욕적인 사과를 하고 있었죠. 그 시각 서희아는 신혼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황도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서희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원망보다는 연민이 들었거든요. 황도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거든요. 여보, 우리 어머님께 찾아가 볼까? 이런 상황에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서희안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아내가 고마웠죠. 오후에 노경훈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죠. 아버지. 서희안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고생 많았다, 딸아. 노경훈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서희아는 한참을 울었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일들 말이에요. 그래.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서희아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아버지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노경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앞으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넌 당당한 내 딸이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거예요. 서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자신이 생겼거든요. 저녁에 황도준이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난 일이야. 앞으로만 생각하자. 노경훈은 사위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화해할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이한이만 잘 챙겨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차민영이 직접 서희안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차민영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처음이었죠.
결혼식에서 너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도 몰랐고. 서희아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내가 행복한 것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경우는 딸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이었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노경훈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이었죠. 아버지가 청소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의 딸답게요.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노경훈을 영웅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복순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 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조용히 계셨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나서실 줄 아는 분이야. 문혜진 간호사장도 병원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한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원준표 목사는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노경훈 형제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6개월 후 서희안이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민영이 직접 몸조리를 도와주며 정말로 자상한 시어머니가 되었죠. 우리 예쁜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차민영이 서희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어머님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노경우는 할아버지가 되어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아이로 키울 거야. 1년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차민영은 서희안 못지않게 아이를 아꼈고 노경우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었죠. 웨딩홀에서 시작된 모욕은 이렇게 완벽한 화해로 마무리됐습니다. 노경우는 딸을 지켜냈고 서희안은 당당한 며느리가 될 수 있었죠. 차민영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아름다운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노경우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고 가족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죠. 서희안은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강인함을 물려받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